부시 홀더의 경우 3번 부품 부시 홀더의 경우 얘를 투상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얘를 정면도로 주투상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수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얘에서 절단선을 바로 넣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 구멍들에 대한 구멍 형상들에 대한 이 온단면으로 암나사부와 맞춤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아니면 요 뷰를 작성할 때 여기에 투상도를 작성할 때 얘를 아예 온단면으로 가는 겁니다. 온단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절단선을 직각 절단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동시에 암나사부와 맞춤핀 구멍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 요렇게 할 경우는 투상도가 요거 두 개만 해도 되죠. 이 방식을 안 간다면 얘는 그냥 하나 온단면 가고 요거 하나 온단면 가고 그렇게 해서 세 개의 투상도를 표시할 수가 있죠. 방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표시하냐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표시할 때 암나사에 대한 것을 쓰고 드릴 깊이 요것도 요렇게 써놨죠. 그죠? 요거는 가운데 거고 참 맞춤핀에 대한 거를 투상하면서 이걸 안 했네 진짜. 멈춤 나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안 뚫어놨군요. 이거 하는 걸 빼먹었다. 참. 여하간 이랬을 때 우리는 얘를 정면도에다가 아예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단면으로 표시한 거는 뭔 셈이에요? 이 형상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꺾어서 요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면도에서 온단면도에서 요게 표시된 걸 보고 얘는 카운터 보군 하면서 요거 치수를 지시선으로 인출해 놓은 거 있으니까 요렇게 참고하고 요쪽 왼쪽에 있는 이 선은 이거는 맞춤핀 구멍이겠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살펴보고, 요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투상도를 3개 만들어서 얘를 아예 온단면으로 요렇게 표시해 가지고 대신에 얘는 또 부분단면을 하건 온단면을 하건 그렇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거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3면 투상을 하건 2면 투상을 하건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왜 2면 투상으로 가려고 했냐면 A2 안에 부품들을 모두 다 몰아 넣을 때 투상면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용지에 좀 다 넣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정리하느라고 2개 투상도만 쓴 셈이긴 해요. 그래도 자리는 널널하게 있죠. 그러니까 뭐도 가능하냐면 요것도 가능하고 3면 투상 요것도 가능하고 나는 치수 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걸로 가셔도 되고 요걸로 가도 되고 온단면, 그리고 요렇게 직각 절단을 해가지고 2면 투상으로만 맞춰도 되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체크 되셨나요? 네. 제도 원칙하고 틀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도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두 가지로 여러분도 연습해 볼 수 있게 갈게요. 그러니까 삼면투상의 경우하고 이면투상의 경우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모체뷰를 두 개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 뷰 레이아웃 탭 가셔서 모델 뷰 클릭해 주세요. 자, 몇 번 부품 꺼내셔야 돼요? 3번 부품이죠. 부시홀더가 3번 부품이었어요. 열고 정면도로 하기 위해서 요거 방향 부분에서 방향 항목에서 평면도 방향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크기가 커 보여요. 스크롤 내려가지고 뭐를 확인해야 돼요? 시트 배열 사용 요거 확인하시고 나사산 표시는 고품질. 자꾸 물어보는 건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하나 모체뷰를 클릭해 놨어요. 투상도 끄고. 자, 그러면 요거를 쓴다고 했을 때 방금 전에 그 제가 캐드 도면에서 보여드린 거는 요게 요렇게 되면은 이거 일각법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냐면 이 뷰를 갖다가 요렇게 된 것을 우리는 요렇게 돌릴 수도 있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선이 좀 디스플레이가 잘 안 되나요? 요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죠. 얘가 이쪽으로 가야지 구멍 가공하는 방향 맞출 수가 있겠죠. 저면도를 쓸 수밖에 없겠고 평면도를 원단면으로 이거는 쓰면 안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로 할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일각법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돌리자는 이야기예요. 모체뷰를. 이해됐죠? 우리가 그릴 때 하고 웍스에서 파트를 설계하면서 그릴 때 하고 가공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뷰를 막 돌리고 이렇게도 많이 해야 돼요. 가공도로 정확하게 필요한 투상도 작성하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뷰를 갖다 놓고 내가 몇 도 돌린다는 얘기예요. 뷰 회전에서 180도. 그래요. 네? 타이핑이 안 됐구나. 돌아갔나요? 닫기.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그 중심 마크와 맞춤핀 표시들 요런 것들 드래그해서 지워 주시고, 자, 이 그 뷰에서 하나 더 해야 되죠. 배열 확인했고 축척 확인했고 1대1. 그렇죠. 그 나사산 표시 고품질 봤는데 이게 서클이 두 개가 표시되고 있죠. 이게 탄젠트 모서리가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접선 숨기기 한번 해주세요. 접선 숨기기. 탄젠트 모서리가 아니지. 참, 이건 못따기였지. 오케이, 못따기였죠 이거. 틀릴 뻔했네. 벌떼처럼 또 아니잖아요 그러실 뻔했네 여러분. 요 모체뷰는 우리가 작업할 준비가 됐죠. 요걸 하나 카피 뜰게요. 이 뷰를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렀다가 컨트롤 V 하나 더 하면 모체뷰가 하나 더 생기죠. 요 모체뷰를 같은 자리에 나오면 좀 안 좋으니까 좀 간격을 띄어서 여기쯤에 놔둡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치수를 투상도를 위에 거서부터 얘는
이면투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절단선을 가볼게요. 절단선을 이 위에 거에다가 이제 직각절단을 쓰는 걸 보여드릴 텐데, 자, 절단선에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절단선을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서클의 센터를 중심 표식이 떴을 때 여기를 한번 클릭해요. 여기를 중심을 첫 번째로 한번 클릭해요. 횡방향으로 절단선이 일단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단일 옵셋으로 해가지고 꺾이는 지점을 우리가 지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 참. 아, 이거 나사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안 했네. 뭐 일단 그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꺾이는 지점을 단일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꺾이는 지점을 잡을 때 여기 센터를 한번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또 그 다음에 여기 점도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가게 잡아 볼게요. 자, 뷰 레이아웃에서 단면도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온 단면도이기는 한데 절단선의 방향을 횡으로 클릭하셨나요? 횡 방향으로. 자, 먼저 커서를 원형 모서리에다 슬쩍 갖다 대고 중심 마크 떴죠? 요 중심 마크에다가 일치 보시고 클릭. 그러면 여기서 단일 옵셋이라는 게 있죠? 요거 클릭해 가지고 꺾이는 지점을 여기를 한번 찍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고 방향이 뒤집혔네. 이쪽으로 커서를 이렇게 쭉 빼면은 요게 또 조절이 돼요. 자, 이래 놓고 아이고 아래쪽으로 가버릴까? 에이. 자, 여하간 요런 식으로 한번 클릭을 해 버릴게요. 자, 요거를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일단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절단선 자체를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단면도 제 거는 FF로 이렇게 떴는데 라벨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라벨도 나중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디자인 트리에서 단면도 FF 밑에 하위 트리를 열어보세요. 절단선으로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절단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절단선 편집을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찾으셨나요? 절단선 편집 요거 눌러놓고 보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아까 했던 화면으로 돌아가요. 네, 요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스케치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 스케치 편집을 누르시면 이 선삽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선삽입은 할 필요 없어요. 그려진 선을 우리가 편집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일단은 요 점 제가 가리키고 있는 데는 어딥니까? 이 카운터 보호 쪽에 있는 점이죠. 요 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셨나요? 그때 이 점에 대한 속성 창에서 기존 구속 조건이 일치, 저거는 번호가 2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치라는 버튼이 하나 떠 있죠. 그죠? 요 조건을 삭제. 그럼 얘가 파란 색깔로 바뀔 겁니다. 풀렸어요. 자, 그래 놓고 얘를 밑으로 내려도 되죠. 위로 가도 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아래쪽 점의 위치로 요거를 이렇게 좀 내려서 옮겨 볼게요. 에이, 또 일치 떴다. 잠깐. 뭐 스케치로
점을 아예 찍어 버릴게요. 점을 찍는데 어디에다 점을 찍을 거냐면 아래쪽에 있는 맞춤핀 구멍의 센터에다가 일치 조건을 보고서 점을 찍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완전히 고정돼서 못 움직이죠. 그러면 요 점에다가 이거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일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선을 클릭하고 이게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완전히 풀렸는가 보려고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보니까 일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하고? 원점하고 일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선에 대한 일치 조건 요거 마저 지울게요. 요때는 그냥 삭제죠. 자, 이러면 이 선의 색깔도 어떻게 돼요? 파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선택하고 우리가 스케치 점으로 찍어놨던 이 점하고 다중 선택해서 두 개를 일치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점을 또 조절해 볼게요. 요 점을 클릭하면은 얘는 구속 조건이 왜 없지? 내 거는 이게 점에 구속 조건이 없기는 한데, 여기 일치 조건은 선을 클릭하니까 나오네요. 저는 선에 일치 조건이, 제 거는 선에 일치 조건이 있습니다. 선에 요 원형 모서리의 센터하고 일치가 됐습니다 라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지우고, 자, 이 점을 이렇게 끌어다가 요 센터에다가 일치해서 놔도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얘는 절단선에 대한 스케치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요거 편집을 했으면 반드시 이거 스케치 종료를 누르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 누르고 나왔어요. 어라? 재생성 눌렀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선이 하나 제 거는 생겼어요. 보이나요? 요 선이 하나 생겼는데 이 뷰를 클릭하고 이게 곡면 바디 이게 체크가 안 되게 이거를 풀어주면, 곡면 바디 요거를 체크를 풀어주면 이 여기에 있던 선이 안 보이게 됩니다. 체크를 풀어주면 그랬을 때 직각절단으로 이렇게 꺾인 지점 요거에 대해서 모서리를 표시해 주는 기능인데, 이거 우리나라 KS 기계제도 규격에서는 직각절단한 부분에 모서리는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꺾인 지점. 이거 틀린 보기로 문제 많이 나왔죠. 필기시험에서도 이런 경우 문제가 있어요. 절단선이 이렇게 꺾어졌는데 그 밑에 이 꺾여진 지점에 맞춰서 선이 있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필기에서도 문제 이런 거 나와요. 자, 이거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안 나오는 건 왜 안 나오는 거야? 아예 안 나오는 거야. 그랬으면은 다행이고 내 거는 이게 떴는데, 얘네들이 그 뭡니까, 그 프로그램 세팅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놓쳐요. 그래서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것까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원태시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선 없애는 것까지는 됐죠, 원태시? 그러면 됐고. 자, 이 참 이 소프트웨어라서 저도 이거는 다 예측을 못합니다. 다 예측을 못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직각절단 사용하는 법은 한번 봤어요. 요거는 됐고, 그러면 밑으로 가가지고 요 직각절단 된 거에서 여담 하나 더 이야기할 텐데, 이 주석에 있는 중심선 기능으로 여기 중심선 그리지 마세요.
중심선 기능으로 이거 그리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센터 위치가 안 맞을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센터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리고 이 투상도 3개 만드는 기능으로 볼 방법, 위에서 모체비 하나 더 놔뒀죠? 요거 가지고 3면 투상으로 가는 방법을 또 역시 해볼게요. 자, 3면 투상을 사용할 때는, 요걸로 3면 투상을 사용할 때는 먼저 횡방향으로 절단선을 이렇게 한번 그리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는 이렇게 뭡니까, 그 카운터보로 이 구멍이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절단선을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그려주면은 이 짝으로 우측면도 방향에 뭡니까, 그 이 맞춤핀 자리 2개와 뭡니까, 이렇게 카운터보 구멍, 그래요. 요거까지 나오겠죠. 자, 이걸 보면은 우측면도에서는 카운터보에 대한 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카운터보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들을 선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쌤, 그러면은 저면도에도 이게 있는데요. 그죠? 그런 면에서 얘는 무슨 역할이 큰 거예요? 맞춤핀에 대해서 끼어 맞춤과 거칠기 부호를 표시하기 위한 역할이 우측면도는 큰 거예요. 카운터보 설명하는 것보다. 여튼 그래서 뭡니까, 그 이 우측면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저면도 입장에서는 카운터 보호와 가운데 구멍, 아직 우리가 나사부를 추가를 안 했는데 앞나사부 요거 추가되면 요 앞나사부에 대한 것도 여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한 군데에만 치수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저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우측면도에다가 구멍에 대한 치수들을 설명을 하겠다 싶으면 우측에다가 몰아주세요. 우측면도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절단선을 단순하게 수평절단선과 수직절단선으로 2개의 단면도를 배치한다. 그거로 가볼게요. 자, 도면 뷰 레이아웃 탭에서 단면도를 바로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얘를 수직 방향보다 수평을 먼저 시작하죠. 요거 보이죠? 요거 해가지고 이 중심 마크가 떴을 때 얘를 중심 마크에다가 일치 보고 바로 아래에다가 단면 뷰를 배치해요. 됐나요? 절단 화살표 방향도 맞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측면도를 역시 단면도로 또 추가해 볼게요. 역시 뷰 레이아웃의 단면도 기능을 이용해서 가시기 바라고요. 자, 절단선의 방향은 수직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죠. 수직으로 가는데 카운터보 구멍에다가 중심 마크 찾아서 일치를 가시던, 맞춤핀 구멍에 센터 표식을 띄워놓고 일치를 가시던, 요렇게 수직 방향으로 절단을 잡으셔도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도 한번 우리가 투상을 작성을 했어요. 자, 중심 마크까지 여러분 간다고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중심 마크는 지금 여기서 할 필요 없죠. 이거 직각절단 때문에 이게 하나 생겨 있으니까 CAD에서 나중에 이거를 좀 더 늘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요렇게는 중심 마크 찍을 때 어려울 테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온단면도로 바로 갈 텐데 아까 요거 중심선 쓰지 말라고 했어요. 엄한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 모서리를 클릭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온단면 경우는 한꺼번에 만드는 게 있지만 그거 쓰지 말고 모서리와 모서리를 클릭해서 여기만 중심선을 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주석에 중심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모서리와 모서리를 클릭해서 중심선 만들어 줬어요. 됐죠? 자, 요거는 CAD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사용할 중심선 삼면투상에서도 정면도 쪽에는 중심선은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우측면도 보시면 우측면도는 이건 다 넣을 필요 있네요. 그죠? 자, 얘는 그 뭡니까 저면도 같은 경우도 바로 요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까지 했으면 확인하고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다 정리해 주시고요. 세이브 하는데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미리 도전해 보실 거는 뭐를 해 보시냐면 그 KS 기계제도 규격집을 보시면 42항이 삽입부시에 대한 항목이었을 겁니다. 42항이 삽입부시에 대한 항목이었어요. 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범례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나요? 들어는 보셨죠? 자, 이렇게 보기 예라고도 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하간 규격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하면 치수 넣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표시된 치수들은 반드시 표시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데이텀 잡고 기하공차를 이거를 잡으라고 했는데 엄한 거를 해석하면은 감독관 입장에서는 바로 보이는 겁니다. 아, 규격에 명시한 대로 해석을 안 했네, 기하공차를. 땡!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괜히 규격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규격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삽입부시를 투상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얘가 정면일까요? 얘가 정면일까요? 요게 정면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웍스에서는 얘를 모체비로 꺼내시는 게 좋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얘를 저는 온단면으로 표시하려고 그래요. 왜 온단면으로 표시하려고 하냐면요, 요 표식이 뭘까요? 널링이에요. 자, 널링은 그 뭡니까? 그냥 널링이 있지만은 KS B0901 규격번호, 이 KS 기계제도 규격에 아예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외워야 돼요. 그죠? 빗주령 널링 30도, 널링 30도,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써가지고 인출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인출해서 지시선으로 이렇게 얘를 다 써줘야 돼요. 한글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면. 어? 아, 그래요. 천재는 악필이에요.
저 표정이 뭐지? 짜증나는 표정인데? 자, KSB 0901 빗줄형 널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0도이다. 이것도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미치겠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어디 갔노? 외워야 돼요. 규격집에 이게 다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주소를 써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가 길어지네. 도전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 널링에 대한 규격이 6항에 나와는 있습니다. 6항에는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규격 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빗줄일 경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에도 이거 30도이다 이게 나와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주소로 얘를 다 쓰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규격명을 명시하고 규격 번호를 명시하고 빗줄형 널링 30도라고 이거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하는 사람이 선반에서 이거를 심압대나 뭐 복식공구대를 편의시키건 회전시키건 해가지고 빗줄 홈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걸 주소를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이거를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가려고 하면은 온단면으로 얘를 간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온단면으로 가버리면 주석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요 치수도 D1 치수도 보면은 절반 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촉이 한 군데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이 외형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멍의 안쪽에 나와 있는 이 선분에서 출발을 못해요. 치수 원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반 치수로 또 바꿔야 돼요. 편집해야 돼요. 죽어납니다. 온단면도로 해버리면 아예 문제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저것 편하게 하려고 온단면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간 뭐 3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저는